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빅뱅 우주론의 한계 세 가지와 급팽창 우주론, 배웠었죠? 내용이 많이 생소했을 텐데, 오늘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신비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재밌게 또 도전을 해봅시다. 자, 가속팽창 우주요. 자, 이게 또 뭔지.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별의 진화에서,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게 저기 초고성의 내부 구조거든요. 초고성에서 계속 다양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철까지 형성이 되고, 자, 규소 핵융합 반응이 종료되고, 이제 철로 만들어진 핵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얘네들이 쇽! 그죠? 압력이 없어지니까. 철은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압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중력만 남게 돼서 샥! 하고 여기가 중심핵이 수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와 충격파 때문에 주위가 다 날아가갖고 빵! 하고 터진다고 했죠? 이렇게 뻥! 하고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어요. 자, 근데 그 초신성 중에서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초신성의 종류가,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참고를 하는 건데, 1A, 1B, 1C,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초신성이 있는데, 요거 세 개 있죠. 이거 세 개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철의 핵이 수축해가지고, 그 충격파와 에너지 때문에 주위가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흔히 있는 초신성인데, 초신성 1A형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폭발을 하는 초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가속팽창 우주를 이해를 하려면 이 1A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거 I가 아니고 그 로마 숫자 1자입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요. 자, 1A형 초신성은요,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말을 해줄게요. 지금 이게 별이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에는 주위에 별이 한 개밖에 없죠. 태양계에는. 자, 뭐죠, 이름이? 태양이죠. 태양도 별이에요. 태양이라는 별 하나만 있는데, 대다수의 별들은 이렇게 태양처럼 별 한 개만 딸랑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중력 때문에 별이 막 두 개,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쌍성이라고 해요. 쌍성 두 개. 그래서 그 요런 데 근처에 만약에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에서 보면 이렇게 막 태양이 막 두 개가 뜨는 것처럼 보이겠죠? 신기하죠?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이 라는 별 한 개만 있다는 거. 자, 아무튼 근데 만약에 어떤 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뭐 적색거성이라던가 아니면 질량이 큰 주기율성, 아무튼 크기가 커다란 뭐 적색거성 같은 별과 백색외성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백색외성은 표면 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한데, 그 적색거성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중력은 더 셀지 모르겠지만 표면에서의 중력은 약하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크고요. 그래서 이 적색거성의 물질이 요로 이렇게 쇽쇽쇽쇽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백색외성이 적색거성의 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여요. 중력으로 슈 하고 흡수를 하는 거죠. 자, 흡수를 하는데요, 흡수를 쫙 하는데 쫙쫙쫙 하면서 백색외성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 적색거성의 물질을 뺏어오니까 계속 흡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백색외성은요, 태양 질량의 1.44배, 1.44배인 까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백색외성은 사실 그 뭐 압력이 있거든요. 축퇴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축퇴압력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압력이랑 그 중력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얘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학적 평형 상태인데, 그 갑자기 1.44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중력이 너무 세져 버려요. 그래서 백색외성이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샥 하고 작아져 버립니다. 자,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백색외성이 빵 하고 결국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초신성 1A형 폭발입니다. 요거 되게 신기한 폭발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적색거성이나 뭐 엄청 큰 주계열성 주위에 가까이에 백색외성이 있으면 백색외성이 그 큰 별의 물질들을 슈슈슈슈슉 막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다가 질량이 계속 증가해서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는 순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샥 작아지면서 빵 폭발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초신성 1A형이다. 자, 슉 빨아들이다 1.44배 되는 순간 슉 작아지면서 빵 하고 아예 박살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초신성은 그 중심에 철은 계속 남아있어서 그 철액은 계속 수축을 해가지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백색외성이 터질 때는 아예 박살이 나요.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이 초신성 1A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떤 초신성보다도 훨씬 더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초신성 1A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별들이 만약에 여기서 관찰을 하는데 저기 막 우주 끝자락 가까이에 있는 막 별들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퀘이사도 보이는 이유가 너무 밝아서 보이는 건데 이 퀘이사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천체가 이 초신성 1A형, 꽝! 초신성 1A형이라는 거예요. 초신성 1A형은 너무 밝기 때문에 뭐 정말 뭐 거의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도 우리가 관찰이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과학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천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초신성 1A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광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광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태양 질량 1.44배의 백색외성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도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왜? 똑같은 애가 터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의 요 별? 여기 있는 요 별이요. 요거 A별이랑, 여기 있는 요 조그만 별, 요 B별 이렇게 가볼게요. 자, A, B 중에서 지금 뭐가 더 우리 눈에는 더 밝아 보이나요? A가 더 밝아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서, A별은 지금 밝게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고 B별은 어둡게 보이니까 멀리 있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A별이 밝은 이유가 너무 멀리 있는데도 너무 밝아갖고 그냥 밝게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B별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어둡게 보인다고 우리가 무조건 멀리 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코딱지만하게 엄청나게 어두워가지고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들을 보고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초신성 1A의 특징은 뭐냐면요. 초신성 1A의 특징은 밝기가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초신성 1A형은 그럼 우리가 이미 그 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초신성 1A형이 만약에 밝게, 너무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무조건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요. 초신성 1A형이 너무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무조건 멀리 있다는 얘기죠. 왜? 밝기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촛불의 밝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얘가 만약에 어둡게 보이면 얘 되게 멀리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얘가 되게 밝게 보이면 얘 좀 가까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밝기를 알고 있으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초신성 1A형은 질량이 탕이 1.44배 암기해 주시고요. 뭐 시험에는 1.4배라고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1.44배예요. 그 백색외성이 폭발하기 때문에 자, 특징 1번. 광도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가지고 아주 먼 거리 관측 가능하다는 거. 관측 가능.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광도가 일정하잖아요. 광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자, 두 번째 광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겉보기 밝기.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에 밝으면 얘는 무조건 가까이 있는 거고 겉보기에 어두우면 얘는 무조건 멀리 있는 거고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초신성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가지고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이 초신성 1A형을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줘 볼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색 편이가 쌤 맘대로 그냥 숫자를 잡았을 때 뭐 100, 200 뭐 멀수록 적색 편이가 크겠죠. 이런 가까운 은하들을 관측을 할 때는 그냥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멀리 있는 은하들 중에서 자, 뭐 초신성 1A형이 뭐 요 수천억 개 별 중에 하나가 터졌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터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관측을 해가지고 뭐 거리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적색 편의를 또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빛으로부터. 자, 이 멀리 있는 천체들을 관찰할 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크게 연관이 없는데 멀리 있는 애들은요, 예를 들면 얘가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신성의 빛이 지구에 이렇게 도달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온 걸까요? 지금 10억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10억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빛이 지금 빛의 속도로 몇 년 동안 왔다는 얘기예요? 10억 년 동안 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과학자들이 저걸 관측을 했을 때 저 초신성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요, 10억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자, 잘 보세요. 요게 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라고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얘도 이렇게 막 와가지고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빛이 도달해야 우리가 관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만큼 동안 도달한 거예요? 20억 년 동안 날라온 거 아니에요? 20억 광년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요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초신성이 언제 터졌다는 얘기예요. 20억 년 전에 터져갖고 그게 20억 년 동안 우악 날라와서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 눈에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초신성의 모습은 20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이 별들도 사실 뭐 이게 뭐 가까운 애들도 뭐 최소한 5광년, 6광년, 막 8광년 이렇게 되고, 먼 애들은 몇십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별빛을 본다는 거는 저 별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10년 전의 모습이라던가 5년 전의 모습이라던가 되게 신기하죠. 태양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와도 8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태양을 볼 때 태양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갑자기 타노스 와갖고 딱 해갖고 태양 없애버려도, 태양이 쫙 없어져도 여러분은 8분 동안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해요. 자, 보세요. 이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걸 관측을 하면은요, 우리는 10억 년 전의 우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왔다. 그래서 관측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20억 년 전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멀리 떨어진 천체들한테서 오는 빛들을 관측한다는 건 우리가 그 우주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참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그럼 과학자들이 초신성 1A형을 어떻게 관측을 또 했는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생님 마음대로 30억 광년, 뭐 여기는 저 50억이라 할까요? 50억? 5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각각 팡팡팡팡 터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일수록 적색 편의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색 편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냥 대충 얘가 1000으로 관찰됐고, 얘가 적색 편의가 2000으로 관찰됐고, 얘가 적색 편의가 3000, 얘가 4000으로 관찰됐다고 해봅시다. 그냥 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는 초신성 1A형을 관찰하면 뭘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에 뭘 알아낼 수 있다?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거리를.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거리랑요, 이 적색 편의 값이랑요, 비교를 해가지고 10억 년 전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쫙 빛이 50억 년 동안 왔어. 자, 요거의 초신성의 빛을 관찰을 하면 여기까지의 거리 알 수 있죠. 자, 요 거리와 이 적색 편의를 비교해갖고 뭘 알아낼 수 있다고요? 50억 년 전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는가는 사실 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워서 이게 시험에 심화적으로 나오긴 어렵고요. 그냥
초신성 1A형을 관측을 하면 거리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아니 그 빛을 관찰했으니까 당연히 적색 편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 그거 하면 적색 편의 알 수 있잖아요. 그 거리와 적색 편의를 비교해서 뭘 알아낼 수 있다? 아, 과거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선생님이 대충 한번 말을 해줘 볼게요.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에서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요. 이 가까이 있는 10억 광년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적색 편이 1000, 20억 광년은 2000, 30억 광년은 3000, 50억 광년은 4000 적색 편이가 요렇게 될 거라고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예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펄뮤트와 슈미트와 리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초신성 1A형을 관찰을 했어요. 막 10억 광년 넘게 떨어진 굉장히 멀리 있는 초신성을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관측할 수 있게 된데, 이분들이 이제 초신성 1A형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관측을 했어요. 자, 근데 되게 특이한 걸 알아내게 됩니다. 자, 만약에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는 예를 들면 적색 편이가 1000이어야 되잖아요. 적색 편이가 1000으로 관찰이 돼야 돼요. 자,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1000이 아니고요, 900으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신성 1A형이 적색 편이가 더 작게 관측된다. 요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 요게 왜 이상했냐면요. 이게 이상했던 이유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빨리 확 팽창할까요? 사실 느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은하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다양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그 빅뱅 빵 터져서 그 관성 때문에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긴 한데, 우주가 지금 물질들이 많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느려져야 된다고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데 막 여러분이 뛰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옷찌끄랭이 이렇게 딱 잡고 막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면 여러분이 달려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질들에 의한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감속 팽창이라고 합니다. 감속 팽창.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감소할 때 감자, 그리고 속도할 때 속자, 감속 팽창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관측 결과에 의하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10억 광년, 이게 20억 광년 쌤 맘대로 하는 거예요. 30억 광년, 이게 아까 뭐 50억 광년 떨어진 건데, 얘가 적색 편이가 1000이어야 돼. 원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하기로는. 근데 지금 관측된 게 900으로 관측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10억 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게 관측됐다는 거는 과거에 지금보다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다른 것도 그 이후에 관측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빅뱅 우주론에서는 얘는 2000, 얘는 3000, 얘는 4000으로 적색 편이가 관측이 돼야 되는데, 얘는 1800으로 관측이 되고, 얘는 2500으로 관측되고, 얘는 3000으로 관측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 예상한 값이랑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전부 다 과학자들이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색 편이가 더 작게 관측되고 있죠. 자, 그건 뭔 얘기예요? 과거의 현재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땠다는 얘기가 된다? 더 느렸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원래 같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에 물질 많다며. 많으니까 우주가 뭐 지금 뭐 빅뱅 때문에 커지고 있긴 한데, 그 커지는 속도, 팽창하는 속도가 마치 여러분이 뛰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끌면은 여러분이 뛰어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우주 팽창 속도도 마찬가지로 느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지금이 현재라고 하고 요때가 뭐 10억 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10억 년 전. 자, 그럼 언제가 팽창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10억 년 전이 더 빨랐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어야 되니까, 중력 때문에.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10억 년 전에가 더 느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오히려 팽창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자들한테 멘탈 붕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분들이 요걸 알아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팽창 속도가 더 느렸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걸 알아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텐데 혹시 조금 이해 안 됐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요. 자, 다시 초신성 1A형 관측하면요, 자, 거리랑 적색 편의 요거 비교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다고요? 과거 우주 팽창 속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좀 뭐 계산이 필요해 가지고 시험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건이 안 주어진 이상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억 광년 거리, 자, 거리 알았죠? 50억 광년. 그리고 초신성 1A형 관찰해 갖고 적색 편의를 알아내면은 50억 년 전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에 있는 초신성 1A형들을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관측을 해봤어요. 아, 여기서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10억 광년 떨어진 거, 20억 광년, 뭐 30억 광년, 50억 광년 이렇게 초신성들을 여러 개를 관측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느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우주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점점 느려지고, 당연히 느려져야죠. 왜? 여러분이 뛰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끌면은 중력 때문에 느려져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라지고 있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적색 편의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원래는 1000, 2000, 3000, 4000 요렇게 관측이 돼야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작게 900, 1800, 2500, 3000 이렇게 원래 예상했던 값보다 더 적색 편의가 작게 관측됐다는 건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 과거에 어땠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가 더 느렸다는 얘기. 즉, 현재는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래서 수능 볼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 내신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능에는 이 그래프가 모의고사 같은 데는 자주 나와요. 자, 요게 뭐냐면요, 그 초신성 1A형을 관측을 한 거예요. 자, XY축 봅시다. X축이 뭐죠? 적색 편의, 그리고 Y축은 거리. 이 거리와 적색 편의를 초신성 1A형을 관측을 해서 거리 적색 편의를 다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요 B가 뭐냐면 요 점선이 뭐냐면은 기존 여기다 쓸까요? 요 밑에다 쓸게요. 얘가 기존 빅뱅 우주론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값이고요. 이게 과학자들이 실제로 관측한 값이거든요. 자, 이렇게 관측을 한 값인데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다시 보면은 이렇게 요 거리에 있는 애들이 적색 편의가 원래 1000으로 관찰이 돼야 되는데 900으로 관찰됐다는 얘기는 원래 예상했던 값보다 적색 편의가 더 작게 관측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예를 들면 요 거리 지수라는 게 거리예요. 거리가 44에 있는, 거리 지수가 44에 있는 어떤 초신성을 관찰해 보면, 자,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했을 때는 적색 편의가 한 요 정도 1.2 정도로 관측이 돼야 되는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적색 편의가 그보다 작은 0.85 정도 되나요? 0.9 정도? 하여튼 그 정도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죠. 0.9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서 예상했던 값보다 적색 편의가 더 실제로 관찰했을 때는 더 작게 나타난다. 이게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더 느렸었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거. 원래는 이렇게 적색 편의가 클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클 줄 알았는데 더 작다. 과거엔 더 느렸다. 그러니까 현재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가속 팽창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요 가로축에서 한번 같은 값이라고 해볼까요? 적색 편의가 같은 값일 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상한 적색 편의가 같은 값일 때 기존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더
관측한 결과로 봤을 때 먼 거리에 있죠. Y축에서도 올라가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죠. 저기 아까도 말했듯이 요 좀 지워볼게요.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한 적세 편이가 3000 정도면 30억 광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50억 더 먼 거리에서 3000으로 찍히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보다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같은 값일 때는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 적색 편이 값이 찍힌다는 거 그냥 그래프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요렇게도.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 초신성 1A형이 요 은하에서 하나 빵 터졌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과학자들이 요걸 관측을 해보면은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리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거리면 요 정도 어둡게 보여야 돼. 그게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있을 텐데 그거보다 얘네들이 훨씬 어둡게 관측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뭔 말일까요? 과학자들이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얘가 사실은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얘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기존에는 점점 느려질 걸로 생각을 해서 짜맞췄던 거였는데 실제 관측 결과로는 우주가 점점 가속 팽창 더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초신성이 더 멀리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 속도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은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어서 그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 때문에 커지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관성 때문에 빵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한번 뛰기 시작하면 뛰게 되는 것처럼 빅뱅이 일단 터졌으니까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커지는 속도, 팽창하는 속도가 느려져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이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끌면은 여러분 뛰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끌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달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뭔가 여러분의 앞에서 어떤 미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나? 앞에서 누가 신이 막 잡아 끌어주고 있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신기한 현상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우주의 그 중력을 거스르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리학에선 에너지죠. 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만드는 이 미지의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말 그대로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됐죠?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예전에 선생님이 그 정적 우주론 얘기할 때 말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중력을 상쇄하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우주 상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얘기하고 나서 내 인생 최대 실수다 하면서 철회를 했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게 사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여튼 천재는 다른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 많이 다뤄봤는데 여러분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문제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또 포인트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성 1A형 관측으로 거리와 적색 편의를 비교해서 옛날의 우주가 지금보다 더 느렸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점점 느려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 빠른 거니까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초신성 1A형이 백색외성이 태양 질량 1.44배의 백색외성이 터지는 거니까 밝기가 똑같으니까 거리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적색 편이야 뭐 스펙트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한 값이랑 관측한 값 비교해 가지고 뭐
우주 팽창 속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었죠.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선생님이 자세히는 설명 안 했어요. 너무 심화적이라. 그래서 아무튼 그냥 요거 두 개 관측해가지고 우주 팽창 속도 알아봤더니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다더라. 요 정도로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단계로는.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